안녕하세요. 한기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 다루는 영상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과 이어서 다루는 겁니다. 기존 제 영상 중에 자활 일자리가 없다고 주민센터 구청에서는 저희는 이제 자활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연결을 해드릴 수가 없다. 알아서 일자리를 구하시라. 그러면서 생계급여가 끊긴다는 연락이 왔다는데 복지부에 민원 넣고 결과를 받아보니까 계속 줘야 한다. 그거는 보장기관의 사정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위기관의 답변을 받으셨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이런 사정이었죠. 근로능력이 있음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자리를 연결받고 자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6년 8월에 9월까지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중단된다는 연락을 주민센터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활 대기자가 많아서 우리는 자활을 연결시켜줄 수 없으니 구직, 시청 별관에서 일자리 연계하는 구직센터에 알아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그러면 나는 자활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일자리를 연계를 못 해주니 생계급여를 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방금 내용이 이거였죠. 9월까지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 근데 이분의 결론, 방금 질문하셨던 분이 후속 복지부 민원을 넣고 얻은 답변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겁니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고 60살 뇌경색 진단받았던 조건부 수급자 관련 내용해서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자활 대기자가 많아서 생계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생계급여를 끊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자활근로 대기자도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라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대기자가 많은 건 보장기관의 사정일 뿐, 그러므로 대기자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생계급여 중단은 전화로 고지할 수 없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담아서 송달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생계급여가 중단됐을 때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이유는 기준을 초과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잠깐 자활을 제시했는데 난 안 가겠다 이런 경우만 중지할 수 있지, 그가 아닌 경우 자활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생계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는 답변을 복지부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공개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자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할 때 보장기관의 사정, 여기서 보장기관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청입니다. 시군구청. 보장기관의 사정으로 자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냐라는 질문에서 보장기관의 사정으로 자활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월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직권으로 보장 결정하고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 과연 일자리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으니 이거 아무래도 연계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활을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생계급여를 끊겠다고 하는 게 보장기관의 사정이 맞냐?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이랄까요? 어떤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 느낌, 제 판단은 당연히 보장기관, 구청의 사정이죠. 자활 일자리는 부족하고 하겠다는 사람 많아서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지 못한 거, 보장기관의 사정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고 복지부에서도 그렇다고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게 지금 이 일자리를 하겠다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반 채용시장, 최소한 알바 천국이 됐든 알바몬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자리가 됐든 내가 경쟁에서 지금 어려워서 경쟁 능력이 됐든 신체 능력, 건강 능력, 정신 능력 아니면 학업 어떤 것이 됐든 일반 채용시장 경쟁에서 내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풀타임 근무로 바깥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근로 능력이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으면 모르고 아예 건강해서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분처럼 아까 뇌경색도 있고 신체 능력이 온전치는 않지만 근로 능력 평가 심사를 받아보니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결국 내가 자활을 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됐는데 이 건강 상태로는 나가서 일을 못하겠으니 적은 급여, 왜냐면 자활은 134만 원, 130에서 140, 다른 일반 채용시장에서 했을 때보다 한 절반에서 60% 수준이죠. 적은 급여도 괜찮다. 그러니 조건부 수급자가 돼서 정부에서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자활인데, 이런 사람에게 자활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연계를 못 해주겠으니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사람에게, 그럴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한번 채용시장에 나가보라 라고 떠미는 꼴이 되니 이거는 최소한의 정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당연히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자가 기니 알아서 취업을 해라 라는 말,
생계급여를 당연히 지급하면서 그 대기 기간을 버티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분은 다행히도 복지부에서는 그거는 보장기관의 사정일 뿐 대기자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걸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이분도 다행히 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행이다 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올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60세고 아마도 이제 조건부 수급 65세가 안 됐으니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겠죠. 대기자가 많아서 게이트웨이만 3번 시키고 실제로는 자활 일자리를 연계시켜주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해요. 개인이 취업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아파서 일 못하겠으면은 근로능력 없음 판정 받아서 생계급여를 그냥 받던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대기자 때문에 자활근로 연계는 못 받고 생계급여가 끊긴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데서 이번은 다행히 통과가 되신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제각각이긴 한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비해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 자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당연하게도 이분은 다행히도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으니 일반 채용 시장 알아서 일자리를 좀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할 수 있으면 이미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 못해서 정부에게 도움을 내민 사람에게 안 되겠는데요. 너무 대기자가 길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아까 말했듯이 보장기관의 사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구청의 사정이 생겨서 일자리 연계를 못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국민의 최소한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은 당연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혹시나 비슷한 경우에서 좀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의 사례처럼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의 민원, 유권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생계급여가 끊기는 게 맞는지라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활사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 지자체 사업이다 보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시군구청의 상황에 따라 예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이냐 그래도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민생 지원금을 주겠다 이거야 플러스 혜택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정치 성향이 됐든 아니면 예산이 여유가 있든 그런데 최소한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정말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될 취지를 따진다면 이렇게 알아서 구하라 우리는 못 주겠다라고 끊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어쨌든 이 댓글로 본인의 어려운 상황도 남기셨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도 그거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불합리한 경우네요 라고 답변을 받으신 이런 내용까지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다시 한번 댓글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